박수근은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국민화가이지만 그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는 이번 전시를 통해 직접 생애를 살펴보고 자취를 따라가고 작품을 감상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박수근을 새롭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4전시실로 이어졌으며 박수근이 19세에 그린 수채화부터 51세로 타계하기 직전에 제작된 유화까지 그의 전 생애의 작품과 자료들이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전시 제목은 박완서의 소설 남옥에서 빌려왔지요. 남옥은 혹독한 시대를 견뎌내는 박수근의 삶을 상징합니다. 이번 전시를 관람하며 더욱 놀라웠던 것은 박수근은 그 당시 잡지와 모들레아니 조르주로의 기사가 각각의 책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배치되어 있고 그 사이에 유명한 잭슨 폴록, 프란츠 클라인, 드 쿠닝, 마크 로스코 등의 추상표현주의 화가들이 기사를 모아 스크랩북 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독학하면서 그가 얼마나 유명한 작가가 되기를 소망했고 작업을 열망한 나가 보여집니다. 하나님,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밀레와 같이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밀레를 사랑한 소년 박수근. 박수근은 12세 때 장 프랑스의 밀레의 그림을 보고 감동받아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답니다. 하지만 부친의 사업 실패로 집안이 기울면서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을 수는 없었으나 박수근의 초등학교 담임인 오드경 선생님의 격려를 받으면서 독학으로 그림을 공부했고 18세에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선을 합니다. 박수근은 밀레가 그랬듯이 농촌의 풍경과 일상을 소재로 한 그림들을 그렸고 거의 매년 조선미술전람회에 작품을 출품하며 화가의 꿈에 다가갑니다. 그는 평범한 이웃들의 생활에 관심을 기울였고 같은 대상일지라도 여러 차례 반복해 그리면서 가장 진실한 모습을 화폭에 담고자 했습니다. 박수근은 1953년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국전에서 특선을 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으며 국전, 대한미술협회전, 현대작가 초대미술전 등 중요한 전람회에 참여하면서 중견 화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박수근은 미술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당시 유행하는 그림을 그리지도 않았지만 진솔한 소재를 선택하고 여기에 어울리는 개성적인 화법을 구사하여 평론가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으로 폐하가 된 서울에서 그림만 그리며 사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박수근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미군 PX에서 초상화로 일했고 용산 미군 부대에서 전시를 열고 그림을 팔았습니다. 그 당시 스카프에 그림을 그리는 등 거의 미군들을 통하여 작품은 팔려나갔습니다. 박수근은 미국 개인전 제안을 받고 열심히 준비했지만 병으로 갑자기 타계하면서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PX에서 초상화부로 함께 일했던 박완서는 훗날 소설가가 되어 박수근이 참혹한 시절을 얼마나 묵묵히 견뎠는가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남옥이며 남옥은 혹독한 시대를 견뎌내는 박수근의 삶을 상징합니다.
박수근과 반도하랑. 반도하랑은 해방 후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하랑으로 반도호텔 1층 로비에 마련되었으며, 반도호텔은 외교관, 사업가, 관광객들을 위한 곳으로 영어와 미화가 통용되는 곳이었고, 반도하랑의 주요 구매자 역시 주로 외국인들이었으며, 박수근의 작품은 반도하랑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박수근은 많은 돈을 벌게 되어 가족들을 위하여 창신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지요. 박수근이 김복순 여사에게 보낸 멋진 러브스토리입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재산이라곤 붓과 팔레트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만일 승낙을 하셔서 나와 결혼을 해주신다면 육신적으로는 고생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나는 정신적으로는 당신을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훌륭한 화가의 아내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박수근, 그는 예전부터 밀레처럼 훌륭한 화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나 봅니다. 박수근 화백의 일생기는 박수근의 10주기가 열렸을 때 박복순 여사의 회고를 들은 미술기자 이구열의 제안으로 집필을 했답니다. 박복순 여사는 가난한 형편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박수근에게 헌신적인 내조를 했으며, 박수근이 많은 그림에서 모델이 되기도 했고, 그림을 그리는 남편을 아이들이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그림을 감상하거나 또는 구입하려는 손님들이 오면 음식을 준비하는 등 최선을 다해 화가의 아내 역할을 해냈습니다. 박수근이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림 그리는 일에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아내의 지원과 아낌없는 지지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박수근이 활동했던 시기에는 우리나라의 추상미술이 유행을 했는데, 박수근은 추상화를 공부하면서도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는 자신의 화풍을 꿋꿋하게 고수했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나무, 절구질하는 여인, 아기 업은 소녀, 나무와 두 여인 등 박수근의 그림은 물감을 여러 번 쌓아 올려서 거칠거칠한 질감을 만들어내고 형태를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고 색을 아껴가면서 그린 것이 특징입니다. 박수근은 절구질, 맷돌질, 빨래, 주로 여성의 노동을 소재로 한 작품을 여러 점 제작했습니다. 이런 소재는 관전에서 인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박수근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 살림을 했던 경험, 주로 아내를 모델로 그림을 그렸던 상황 때문에 이 같은 그림을 많이 그린 듯 합니다. 특히 절구질하는 여인, 이 작품은 1936년 조선미술 전람회에 출품한
일하는 여인과 거의 흡사한데 본래 수채화였던 그림을 유화로 다시 제작한 것입니다. 박수근의 작품세계 평론은 부인 김복순 여사, 소설가 박완서, 아들 박성남, 박수근의 진가를 알아본 컬렉터와 비평가들의 시선을 따라 구성되었습니다. 이대원, 이경성, 방근택 등이 그를 평했으며 마리아 핸더슨은 잘 조화된 장식적 스타일로 배치하여 한국 도자기를 연상시키는 차분한 백색과 회색의 색조는 조용함을 풍기고 넓은 형식들을 힘을 보여준다고 평했습니다. 전시를 마치며 비평가들은 박수근을 서양의 유화를 가장 한국적으로 잘 해석한 화가라고 평해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은 반도 화랑을 통해 그의 작품을 구매했으며 1965년 박수근이 타계한 후 7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한 뒤에야 박수근의 그림은 비로소 국내에서도 인기리에 거래되고 지금과 같은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서 세미업TV 문화예술 박수근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근 미술관에서 박수근 작품 전시회를 구경하고 오니까 바깥이 이렇게 어두워졌네요. 원 없이 봤습니다. 많은 작품이 공개되어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다음에 감상하세요. 네.